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창세기를 총 7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 사후 이집트 사략. 사략이란 거는 이제 간략한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첫 번째 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도의 것을 요구하시면 곤란해요. 오늘도 한번 이 계시탐정 장전도사와 함께 두 눈 멀쩡히 뜨고 코를 베이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요셉의 사망과 함께 창세기는 끝나고 뒤이어서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출애구이, 뭐 음식 이름인 줄 아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좀 생뚱맞습니다. 요셉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인보다 많고 강하다 해서 모조리 데려다가 국고성과 람셋 등 온갖 건축물 공사에 강제 노역을 시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에서 천국의 계단에 서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기가 시작되자마자 지옥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그런 각이지요. 본 탐정은 앞전 요셉의 비망록 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힉소스를 축출하고 나라를 되찾은 파라오 아흐모세 1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설로 인정되는 역사의 기록에 힉소스를 축출한 왕을 아흐모세 1세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추리를 더 해봤어요. 제가 바로 앞전에 한 말을 이제 뒤엎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고 있고 사실이라 생각하는 이 정사의 기록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힉소스 왕조인 이집트 15왕조, 그 동시대에 존재했던 이집트인의 망명정권 왕조인 이집트 16왕조, 17왕조까지가 중왕국 시대입니다. 그 후 아흐모세 1세에 의해서 힉소스 왕조가 축출된 후 그가 이집트 18왕조를 건국해서 신왕국 시대로 접어들죠. 정사의 기록으로는 힉소스 왕조가 멤피스와 나일강 삼각지를 비롯한 비옥한 이집트 북부를 차지하고 있을 때 남쪽 테베 지역을 중심으로 이집트 16왕조와 뒤이은 17왕조가 힉소스와의 항전을 지속했습니다. 아울러 17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의 동생인 아흐모세 1세에 의해 최종적으로 힉소스가 축출되고 18왕조가 창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공부하던 중에 난관에 부닥친 게 이 부분입니다. 힉소스 왕조의 존속기간이 108년설이 있고 120년설이 있는데 120년설로 볼 때 얘네들이 BC 1900년에서 BC 1780년까지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총리가 것은 BC 1885년 힉소스 왕조가 창건되고 15년이 됐을 무렵이죠. 만약에 108년설을 적용해서 1888년에 힉소스 왕조가 창건됐다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힉소스 왕조 창건 3년 차입니다. 그런데 힉소스를 내몰고 이집트 18왕조를 창건한 아흐모세 1세는 정사에 따르면 BC 1570년에 즉위한 인물이거든요. 힉소스가 멸망하고도 210년 후의 인물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앞서 주장한 힉소스 왕조의 성립 연도가 오류였던 것일까? 이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 15왕조가 BC 1663년에서 1555년까지 존속했다고 말하거든요. 이것도 뭐 108년설은 맞아요. 근데 이게 성경의 연대를 무조건 진실이라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는 BC 1885년이 틀림없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입애굽도 BC 1876년이죠. 그럼 그 시대는 이집트 정통왕조 시대였고 힉소스 왕조는 그로부터 한 200년 뒤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힉소스 왕조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힉소스의 파라오들 중에 야곱 헤르란 이름의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입애굽한 야곱이 이집트를 다스리지 않았을까라는 가설까지 낸 바 있다고 제가 밝힌 적이 있죠. 이건 너무 당연하게도 야곱과 힉소스 왕조가 동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집트인도 아닌데다가 신분도 노비 출신인 요셉이 너무 쉽게 뭐 재상이라는 요직에 등록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히브리인들한테 그 나일강 삼각주의 알짜배기 땅인 고센 땅을 너무 쉽게 내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요셉의 시대는 힉소스 왕조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BC 1555년에 힉소스가 멸망하고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전락했다면
BC 1526년에 모세가 태어나기까지는 불과 29년입니다. 그 민족의 구전과 전통이 싸그리 포맷되고 잊혀지기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굳이 요셉이 그 비방록을 만들어서 미이라에 숨겨놓을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이집트 15왕조, 즉 힉소스 왕조는 BC 1900년 또는 1888년에서 BC 1780년까지 있었다는 게 진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요셉 사후 25년 만에 노예가 돼서 334년을 노역에 시달린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210년을 건너뛰어 등장하는 아흐모스 1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세 왕은 물론 정사의 기록대로라면 아흐모스 1세인데 이 210년이라는 차이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되게 신기하단 말입니다요. 본 탐정의 추리는 이렇습니다. 바로 힉소스와 동시대에 대립했다는 이집트 16왕조와 17왕조. 쉽게 얘기해서 힉소스에게 압제를 당했던 시대는 이집트 16왕조입니다. 힉소스를 몰아낸 인물은 이집트 17왕조의 어떤 파라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힉소스를 몰아내고 이제 이집트 정통 왕조를 회복한 후 계보를 이어오다가 17왕조의 마지막 왕인 파라오 카모세의 동생 아흐모세 1세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옛날 수양대군의 개유정난처럼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한 후에 이전 왕조의 계보를 삭제하거나 조작을 해서 자기가 마치 힉소스를 축출한 군주인 것처럼 소설을 써버렸을 가능성입니다. 이런 짓이 이미 우리나라 역사 중에 초기 고구려사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시조 추모성왕 고주몽, 동명상왕 아니에요. 추모상왕입니다. 동명상왕은 부여의 시조입니다요.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동명상왕을 고주몽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추모성왕 고주몽은 중국 신나라의 장군 엄우와의 전투에서 어이없이 계략에 말려들어 참수당해요. 그가 없어진 후에 고구려 궁정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왕비인 소선호와 왕자 비류 온조 등이 몽땅 축출돼서 남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 쿠데타로 고주몽의 계루부 세력을 쓸어버리고 등장한 즉위한 이가 유리명왕입니다. 고구려 2대 왕이에요. 이 유리명왕부터 대무신왕 해무휼, 민중왕 해색주, 모본태왕 해애우까지는 해시성들의 왕들이 고구려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반격에 성공한 고씨 가문이 다시 해시 고구려를 뒤엎고 왕권을 되찾은 게 바로 고구려 6대 태조왕이죠. 자, 생각해보면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처럼 이런 태조라는 호칭은 나라를 세운 창업지주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6대 왕인 태조왕이 그 갖기는 좀 어색한 건데 아마 이게 축출당한 왕조를 회복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고씨 왕조를 회복한 태조왕이 그때부터 역사 재구성에 착수했던 거죠. 바로 해씨 가문의 쿠데타와 또 고씨 가문의 역쿠데타를 감추고 고구려 왕실은 고주몽으로 이어지는 단일 왕족, 쪽발이들 하는 말대로 하면 만세일계였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 주몽과 유리의 왕위 상속 설화를 지어낸 겁니다. 유리는 주몽이 부여했을 때 본처에게 낳은 자식이었다는,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고 마침내 정식 역사로까지 인정돼서 오늘날까지 국사책에도 실려서 전해지고 있죠. 주몽과 유리는 부자지간이고 극적인 상봉을 하여 왕위를 이어간다 식으로.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어쨌든 진실은 주몽이 그렇게 갑자기 죽고 유리가 왕위를 찬탈하였던 겁니다. 저는 이집트 17왕조와 18왕조의 교체기에도 이런 곡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집트 17왕조가 카모세를 끝으로 끊기고 아흐모세 1세로부터 18왕조가 창건된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형제가 정상적으로 왕위를 상속한 거면은 아흐모세 1세는 17왕조의 파라오여야 맞는 겁니다. 어쩌면 카모세와 아흐모세 1세가 형제라는 것도 이거 조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더 역사를 진실되게 기록했을 것이라는 건 상상에 불과하죠. 정말 진실과 정지로 기록된 역사서, 고대서는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민족의 역사 정도일 겁니다. 그리스, 바빌론, 아시리아 등 당대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고대 사서들은 솔직히 딱하고 말해서 조작, 변조, 허구에 찬 설화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장 역사를 책임감 있게 기록한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이 그 역사는 결코 조작돼서는 안 된다는 모토와 함께 정말 가리고 싶은 흑역사는 아예 흔적조차 없이 지워버려라는 모토도 있었단 말입니다. 지랄들 호잡았네 진짜.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길고 긴 역사와 왕조들 중에 자세한 계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겁니다. 마치 영화를 20초 뛰어넘게 곰플레이어요. 몇 초 뛰어넘가듯이 중간이 뭉텅 잘리고 넘어가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 그 다음 군주는 잘린 부분부터 자기한테 갖다 붙여서 이어갔을 것이고, 제일 심각한 게 이 파라오 람세스 2세입니다. 이 인간은 자기 이전의 건축물들과 역사 기록에도 원래 있던 이름을 파내버리고 자기 이름을 새겨넣어서 지가 만든 것처럼 변조, 위조, 날조하는 걸로 악명이 자자한 놈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와의 대립에서 이집트를 지켜냈고 부흥시켰고, 카데슈 전투에서 히타이트를 격파했다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보세요. 히타이트가 멸망한 거는 BC 1400년 어간에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여호수아의 토벌로 일한 거였습니다. 이 람세스 2세가 등장한 것은 솔로몬 때예요. BC 940년 어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 초기 르호보암 왕 4년 BC 926년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정벌했던 겁니다. 아니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집트 역사에서요, 그 많고 많은 이집트 왕들 중에서 이집트 경계를 넘어 가나안 지역과 예루살렘까지 쳐부수고 온 왕은 람세스 2세 하나뿐입니다. 그 뒤에 람세스 2세 다음에 그 뒤에 파라오 느고, 그 요시아 왕을 죽였던 그 사람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집트 왕 시삭을 리비아 출신의 파라오 셰손크 1세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셰손크 1세도 이집트 내부의 영토를 확장시킨 거지 가나안 지경으로 진출을 못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람세스라는 이름도 사실 영어식으로 번역한 거고, 실제 이름은 라무시시 이런 이상한 발음이래요. 람세스의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기 아버지를 시시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시시와 시삭,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열왕기하에 아시리아 왕 아수르 바니팔도 불이라는 애칭으로 표현하는 게 나오는데, 이래 보시면 봐요. 500년을 갖다 붙인 게 이 람세스 2세 역사서입니다. 아흐모세 1세가 딸랑크 210년 갖다 붙인 게 뭐겠어요? 잘 보면 그 아흐모세 1세 이전에 이집트 16왕조의 기록이 극히 미비한 것도 이 한바탕 검열 삭제를 했기 때문일걸요 아마? 이게 요셉 사후 이집트 역사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 정사에는 아흐모세 1세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실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은 전시기 이집트 17왕조의 어떤 이름 모를 파라오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왕의 밑에서 히브리인들은 노역을 했고, 세월이 흘러 1570년에 아흐모세 1세가 즉위하면서 그는 히브리인들 중 남자는 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만약 그것이 연도와 함께 디테일하게 설명되지 않고 줄줄이 비엔나로 붙여서 쫙 나오니까 마치 이 같은 군주에 의해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뿐이죠. 사실 이게 인간에 의해 기록된 역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인간의 역사를 분별해야죠. 인간의 역사와 기록을 기준으로 성경을 째고 자르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성경은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덕목입니다. 다음 시간 출애굽기 두 번째 썰, 이집트 왕자 모세의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